마지막입니다. 이 정치 코멘트는. 한국경제TV 2024년도 8월 25일자 기사네요. 이러다 거덜난다. 국가 예산을 오배라니 헉이라는 기사입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어떤 기사인지 좀 봅시다. 2분기 말 기준 국가 채무 가계비 총 3,042조. 와, 첫 3,000조 원 돌파.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최근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2분기 말 처음으로 3,000조 원으로 넘어섰다. 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비투, 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결과이다. 가계 빚하고 정부 빚이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부가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흑자였어요. 역대 사상 최고의 재산세를 걷어냈으니 얼마나 돈이 많이 남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그 빚을 전부 그 전 이전으로 다 탕감해줬어요. 다 그 전으로 경상도 되니까 빚 얻어서 갖다 재산세를 냈다니까요. 어. 어, 경기 부진과 감세 세금을 좀 우리 국민들한테 좋았죠. 감세 기조로 해서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서 세수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만큼 많이 안 거쳤다는 거죠. 많이 이제 깎아주니까. 그 무리하게 세금을 올렸잖아요. 뭐 집안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냥 막 엄청 재벌들한테 하듯이 그냥 막 엄청난 세금을 물렸어요. 그래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비투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결과다. 가계 부채도 그렇고 정부 부채도 늘었다는 거죠.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 채무, 지방정부 채무 제외, 가계비, 가계신용 총 3,042조 원을 기록. 처음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GDP 2,401조 원으로 127% 수준이다. 올해 국가 예산 656조에 6천억 원의 약 500억이다. 나라와 가계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분기 2,998조 원보다 44조 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폭은 20조 원으로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 63조 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코로나 때 63조 원인데 참 1분기에 20조 원 늘었다는 거죠. 나라 가계 빚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 원, 33조 원 급증했다. 올해 2분기에는 국가 채무와 가계 신용 모든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제 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만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난 1,045조 9천억 원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이는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뚜렷한 세수 기반 확증이 없이 이어지는 감세 정책도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많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엄청 세금을 뜯어내니까 이제 그것을 다시 백지화하고 본래로 되돌려 주면서 국민들은 이제 조금 숨통이 튀었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이제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겠죠. 지난해 국가 채무 GDP 대비 비율은 50.44%,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1년부터 2019년 30%대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가계 신용도 1,896조 2천억 원으로 2분기에서 13조 8천억 원을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주택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이제 이건 긍정적인 거죠. 집이 좀 주택거래가 다시 회복되니까 집 살려고 대출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가계 신용 중 판매 신용을 뺀 가계 대출은 전분기 말보다 13조 5천억 불었다. 뭐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부동산 사기에서 대출 받은 것은 나쁜 건 아니죠.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어난 빚 탓에 정부 총지출과 금리 인하가 제약받는 등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재정통화정책의 재량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 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나의 정치 코멘트로 우리 정부가 정부 빚의 이자로 1년이면은 6조 원이 넘게 나간대요. 6조 원이 넘는 빚을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그 이재명이가 자기 선거에 유리하도록 뭐 자기가 앞으로 뭐 자기가 대통령인가요? 대통령도 그렇게 못하지. 뭐 저기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생활자금으로 주겠다라고 공고를 해놓고 나서, 그래가지고 사람 저 이제 선거 때마다 그런 뭐 돈 퍼주고 자기 돈인가요 그게? 이재명이 돈이에요 그게? 정부 빚이잖아 빚. 이 빚으로 퍼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뭐 저기 선거에 이제 뭐 거대 야당을 만들어 주니까 자기가 그 저 약속했던 것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에 25만 원씩을 지급하면은 나라 빚이 13조 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13조 원. 그런데 지금 1년이면 빚의 이자가 6조 원이 지금 넘게 정부가 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13조를 더 빚이 지는데 그거 하려고 하겠어요? 정부 책임자로서. 지 돈 아니라고 그렇게 막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준다라니까 젊은 애들이, 청년들이 데모라고 난리잖아요. 자기 그 돈 안 받는다. 왜냐하면 그 빚은 전부 다 젊은 사람이 다, 우리 후세들이 다 그거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그 정부 빚에 대한 이자가 6조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여당이 반대하니까 야당끼리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25만 원 국민 생활자금 준다라고 통과시켜 버렸어요. 지금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13조 원이 있던데, 이게 각 국민 25만 원씩을 나눠주고 나면 정부 빚이 13조 원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오늘 이러다 거덜난다라는 국가 예산 5배라는 이 기사를 보니까 정말 정부 입장에서 이 이재명이가 얼마나 국가에 거덜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이제 공격 대상으로 삼겠죠. 그래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올해 OECD 국가 중 한국은 경제 성장률 6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 성장률은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는 거죠. OECD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경제 성장률이 한국이 6위예요. 역대 정부에서 뭐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6위인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라 빚이 국가 예산 5배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여기에다가 국민들 25만 원 생활자금 지원으로 13조 원을 이라는 이런 정부가 거부하니까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버렸어요. 13조 원이 빚을 갖다 더 해준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13조 원이 현금 지급, 이제 민주당의 어떤 한 의원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3조 원이 돈으로 준 게 아니고 뭐 상품권으로 준대요. 그러면 상품권은 갖다 지 용돈, 이재명이 호주머니에서 나옵니까? 그 상품권 현금이 아닙니까 그게? 상품권이 이재명이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13조를 갖다 전 국민한테 주면 누가 뭐라 해요? 지 돈으로 주면은. 이게 13조 원이 전부 정부한테서 나가고, 이게 상품권으로 됐든 현금이 됐든 이건 다 정부 빚으로 13조로 빚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상품권이기 때문에 뭐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딴소리 하고 있는데, 참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게. 상품권이 그 국가에서 볼 때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14원 전이 현금 지급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지불을 해서 빚이 아니다라고 야당은 주장합니다. 상품권이 현금이 아니고 정부 빚이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세 살먹은 아이도 웃겼어요. 국민들이 빚으로 가계 부채 급증한 상태에서 개미들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 제의를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물론 다른 세계 OECD 국가에 비교하면 한국은 정부 빚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그래요. 다행히도.
그러나 정부의 빚 관리 과정에서 이재명이 선거에서 자기 당이 유리하기 위해서 그 자기 마음대로 국민들 25만 원 후원금을 약속을 생활자금 후원금을 약속을 해놓고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거대 야당이 다 통과시켜버리고 야당은 자기 숫자로는 거의 불가한 거예요. 그게 야당이 자기 숫자로 밀어붙여서 25만 원 각 전 국민한테 주면은 13조 빚이 또 지는 거예요. 방금 좀 오늘 한국경제TV에서 말한 이 내용에다가 13조를 더 빚쟁이를 만든 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그래서 정부 빚을 13조 증가시켰습니다. 해답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야당이 지금 나라 정치를 말아먹고 빚쟁이로 만들고 있는데 여당은 두 손 놓고 거대 야당을 국민들이 만들어놨으니 여당은 할 방법이 없으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여당이 부탁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는 지그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13조 빚을 해서 통과시켜버리고 나서는 대통령 거부권이 많이 정리하고 따지고 있잖아 이게. 대통령 거부권은 유일한 대통령 유일한 권한이에요. 대통령 권한에도 야당이 너무 대통령 권한을 낭비할 때는 제재를 하는 법을 또 만들겠다 그러더라고요. 참말로 웃기는 참 이재명이가 참 민주당을 다 버려놓고 독재를 만들어 놓더니 당은 당규 전부 다 자기 공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참 이런 상황에서 이 오늘 한국경제TV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왜 대통령이 국민들을 25만 원에 그것에 대해서 벌벌 떨고 뭐 안 주려고 애를 쓰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참 13조 원이 더 빚이 진다면 다음에 그 책임은 이제 대통령한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야당의 젊은이들이 절대 자기는 안 받겠다 하는 것은 다음에 차기 이제 우리 후손들이 다 그 빚 갚으려면 다 빚쟁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이 선거 돕자고 갔다가 그것을 약속을 잘 지키는 또 후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25만 원이 국민한테 주고 나니까 13조 빚을 더 갖다 버티는 그런 결과가 오죠. 오늘 참 한국경제TV 2024년도 8월 25일자 기사 이러다 거덜난다 국가 예산의 오배란이 헉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선가크로스 정치 코멘트를 다 끝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없었어?